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네, 연초부터 미국은 테러에 가까운 불상사가 터졌습니다. 새해 축하를 행사하는 그러한 광중 속에 기쁨이 고조되는 그러한 관중 속에 한 남자가 42살 미국에서 육군으로 근무했던 베테랑이 자기 트럭을 몰고 들어와서 군중들에게 해코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희생이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15명이 희생되었다고 나오고 있는데 그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전 세계는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김호중 아티스트와 그와 관련된 세 분, 이번 사건과 연관되어져서 재판을 받는 세 분이 계시죠. 이분들의 재판들이 공익에 부합한 재판인가 묻고 싶습니다. 공익과 사익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사적 이익.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에서는 공익도 중요한 것이지만 개인의 사적 이익도 반드시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는 개인의 사적 이익을 보호받는 그런 측면을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엄청난 법률적 처벌 이외에 많은 지금 피해가 지금 막심한 피해가 김호중 아티스트에게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측은지심이나 동정심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를 어떻게 하면은 정말 매장시킬까 여기에 혈안되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집행유예를 줄 수밖에 없는 사실들을 제가 7가지로 추려 보았는데요. 물론 재판은 생물과도 같고 재판관의 양심과 법률에 따른 판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객관적인 것을 살펴보면서 즉 눈에 띄게 나타나는 사실들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경찰의 초동 수사를 이어받아서 검찰의 기소는 지난 6월 18일 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구속 기일은 5월 24일부터입니다. 즉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날이 이때부터인 것입니다. 5월 24일부터인 것이죠. 그러니 2심 항소심 선고까지는 어림잡아 10에서 11개월 이상이 10달에서 11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1년 가까운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받아왔습니다. 정말로 아픈 그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것은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생각보다는 그저 언론과 국민적 공분에 재판관들도 거기에 자기들의 판단에 추가 기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1심 선고 내용을 간단히 살펴볼 것 같으면 김호중 아티스트가 2년 6개월, 이광득 대표가 징역 2년,
전용표 본부장은 징역 1년, 장영규 매니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이 네 사람 모두 한 사건 번호를 쓰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피고 1, 2, 3, 4 이렇게 구분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공동정범과 공범의 사이이기에 이 사건을 김호중 아티스트 사건만으로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사건이 교통사고만이 아니라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들 피고인 1, 2, 3은 모두 실형이 선고되었죠. 그리고 피고 4, 즉 매니저만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점을 살펴보아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피고 3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도 집행유예는 없이 그냥 실형만 1심에서는 받았다는 것이 또한 이분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광득 대표도 징역 2년에 그냥 실형, 그리고 전용표 본부장도 징역 1년에 그냥 실형, 얼마든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광득 대표와 전용표 본부장 이런 분들은 피해자와의 무슨 합의라든가 어떤 사후 조치라는 것은 찾아보기 할 수도 없는 일이겠죠. 김호중 아티스트가 2년 6월을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이미 모든 그 혐의 사실을 인정해 놓은 상태이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집행유예는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도를 다른 곳으로 좀 돌려본다면 7가지로 제가 추려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첫 번째로 이번 항소심은 형사 5-3부 합의부입니다. 즉 재판관님들의 성함도 이미 다 공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이렇게 세 분의 재판관이십니다. 사법연수원이 김지선 재판관은 31기,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32기입니다. 참고로 1심 단독 판사였던 최민혜 판사는 사법연수원이 43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수 차이가 11년에서 12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항소심의 판사님들의 그 급이 다르다. 벌써 판사의 경력이 11년, 10 이상, 12년 차이가 나는 분이 2심을 맡고 있는 부장판사급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또 기억해 둘 만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은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대등 재판부다, 이렇게 말씀드려지는 것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왜 캔사스 하모가 7가지의 요인을 들면서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아야만 된다라는 그러한 예시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것은 객관적으로 돌출된 사건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과 집행유예 기준이 여기에 적합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제가 첫 번째로 제시한 이것은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부연 설명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랜 수감 생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심 항소심이 선고되는 날까지 친다면 거의 1년 가까이를 구속 상태, 수감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과연 사익이 공익이 어디에 있는가를 놓고 따져볼 때 구속 상태로 수감 상태로 집행유예 없이 방치해 놓는 것이 과연 옳을까? 재판관들은 이 점을 고려할 것이다. 이런 것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분들은 경력이 출중하시고 부장판사급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사회적 여론에 그렇게 동요되지 않을 것이다. 법률 외적인 요인을 가지고 양형 기준에 삽입하지는 않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사법방향이 국민적 공감이 어떻다. 반성하는 모양새가 없다. 뭐 이런 주관적인 판단은 그렇게 이 부장판사급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는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캔사스 암호는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재판의 실익을 판단할 때 실과 손실과 이익, 공중에, 사회에, 국가에 어떤 것이 실익인가를 놓고 재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을 놓고 판단했을 때에 이 사람이 과연 국가에서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재판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즉, 이 네 사람의 인생에서 그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 국가와 사회, 개인에게 어떠한 실익이 있을까 따져볼 때 과연 무엇이 실익일까? 재판관님들은 이러한 부분을 놓고 재판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곱 번째로 연륜 있는 부장판사급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즉 대등재판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서열이 그렇게 크고 작고 이런 부분이 그렇게 작용되지가 않는 동등한 세 분이 모여서 이번 항소심 재판을 하는데 소병진 재판관님이 31기로 제일 고참이시고 그 다음에 김지선, 김용중 이 두 분이 32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민혜 판사는 43기입니다. 엄청난 후배죠. 감히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선배들이 부장판사님들이 이번 김호중 아티스트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세 분의 재판을 맡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그 연륜에서 나오는 이러한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앞에서 언급했던 이러한 것에 동요되지 않은 그러한 선고가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네, 물론 우리 구독자님께서는 캔사스 하모의 개인적인 생각을 왜 이렇게 공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느냐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참이고 진실되고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좀 더 짜임새 있고 어떻게 보면 설명을 좀 더 간략하게 잘 해야 되겠는데 할 말은 많고 아직도 또 할 말은 또 있는데 너무 길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새해 첫날에 조금이나마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봅니다. 네, 7가지의 합리적인 추론을 놓고 봤을 때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기가 저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추운 날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 건강하시고 평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캔사스 하모였습니다. 네.